네, 링크드 리스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링크드 리스트가 무엇이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링크드 리스트는 노드들의 연결이다. 연결, 링크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노드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헤드는 자 여기서 링크드 리스트 구조에서 헤드라는 애가 있어요. 헤드는 첫 번째 노드를 뜻하고요. 테일, 꼬리는 이제 마지막 노드를 뜻합니다. 여기 그림만 봤을 때 헤드, 여기 체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각 노드, 이게 각 노드죠, 하나. 이 노드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와 다음 노드,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죠, 이 노드가 하나가.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링크드 리스트 구조에서 맨 첫 번째 노드를 헤드라고 하고 맨 마지막 노드를 테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노드의 포인터는 널이어야 한다. 왜냐?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뒤에 가리킬 노드가 없죠. 네, 뒤에 가리킬 노드가 없으니까 마지막 노드의 포인터는 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 노드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노드를 삭제할 때 이제 이 개념이 쓰여요. 이 널을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 값이 출력되곤 하는데 이제 그걸 잘 염두해서 이 마지막 포인터를 널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따 뒤에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염두하시고 계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 포인터는 널이어야 한다. 자, 볼게요. 페이지 오퍼레이션스 오브 링크드 리스트. 이게 링크드 리스트가 어떤 동작들을 가지고 있느냐, 기초적인 동작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링크드 리스트는 insert, 삽입, find, 그러니까 찾는 거, 검색을 뜻하고 delete, 삭제, 제거, 프린트, 출력 등의 메소드를 가진다. 노드를 삽입하고 이 노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찾고 그 노드를 삭제하고 이 노드 안에 들어있는 프린트, 이 데이터 값을 다 출력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드 리스트의 종류가 이거 1차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단일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단일 링크드 리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1차원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구조를. 근데 이제 다른 또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데 원형 링크드 리스트. 뒤에 가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 마지막 노드가 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테일이 헤드를 가리키는 구조죠. 테일이 헤드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헤드로 오고 헤드에서 다시 쭉 간 다음에 이제 다시 테일에서 헤드로 쭉 오고 이런 원형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중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2차원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네, 이제 여기 2차원적으로 배열처럼 이쪽으로 또 이제 밑으로도 2차원으로 이제 또 링크드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배열, 저희가 배웠던 배열이랑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구조인 링크드 리스트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선 어레이가 있어요. 저희가 배웠던 배열이랑 링크드 리스트의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을. 일단 첫 번째 어레이. 이렇게 연결 다 돼 있죠. 링크드 리스트는 이거 화살표가 뭐냐? 포인터예요. 근데 어레이는 포인터가 없죠. 링크드 리스트 각 노드는 이제 포인터가 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레이는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이익이 존재한다.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알아봤을 때 slow insertion and deletion, 느린 삽입과 느린 삭제, 그리고 fixed size,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레이가 크기가 이렇게 저희가 동적 할당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레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죠.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인덱스를 삭제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과정이 매우 느리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삽입도 느리고 삭제도 느리고 근데 이제 링크드 리스트는 이 어레이의 이러한 불리한 점을 해결이 가능하다. 이 불리한 점 해결 가능하다는 거는 삽입이 빠르고 삭제도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크기도 이제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얘네들을 해결 가능하니까 디스어드밴티지를. 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이제 용이하다. 그리고 삽입과 삭제 등 데이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유리하다, 어리보다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의 어드밴티지, 다이내믹, 동적이다. 링크드 리스트는 크기를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리는 픽스드 사이즈,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크기를 이제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 Easy and fast insertion and deletion. 링크드 리스트는 삽입과 삭제가 쉽다. 어리의 경우 삽입 및 삭제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어리를 생성하고 이제 뭐 옮겨놓고 새로 배열 생성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해요. 노드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이거는 약간 저희가 이름을 임의로 정한 거예요. 뭐 클래스 이름 다르게 만드셔도 되는데 자 이제 노드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Operations of List.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링크드 리스트의 기본적인 이런 동작 구조, 어떤 동작들을 수행하는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Insert, 삽입, 노드를 삽입한다. Find,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검색한다. Delete, 특정 노드를 삭제한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Print, 특정 노드 혹은 모든 노드들의 정보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제를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있어요. 노드 클래스가 있고, 리스트 클래스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네, 노드 클래스가 있고요. 리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리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일단 노드 클래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노드는 데이터랑 포인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여기 있죠?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니까, 뭐 다른 것도 두어도 돼요. 여러 개 둘 수 있다는 소리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다음 노드를 이렇게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최소 이렇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생성자, 노드 클래스의 생성자예요. 생성자의 역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 선언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성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밸류는 처음에 0으로 하고 이제 다음 포인터는 이제 널로 했어요. 왜냐? 아직 뒤에 이제 다른 노드가 없으니까 널로 이제 쓰레기 값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초기화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set value, get value, set next, get next 이제 이거는 캡슐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get와 set 함수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뭔 프로그램이냐면은 일단 인티저 값들을 이제 넣고 이제 여러 개 삽입하고 여러 개 빼고 그 값들을 찾고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 돌려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 클래스는 제가 여기서 이 노드 클래스가 얘를 구현한 거라면은 리스트 클래스는 얘를 구현한 거예요. 얘 리스트 구조를 구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리스트 클래스를 볼까요? 자, 헤드를 가지고 있죠. 네, 헤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이제 링크드 리스트도 사이즈가 있어야겠죠. 약간 크기가 몇인지 알아야 되니까 크기가 몇이고 몇 번째 인덱스를 참조하고 싶은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제가 따로 변수를 선언했고 이제 테일도 이제 제가 마찬가지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노드 에스크립트 헤드, 노드 에스크립트 테일, 약간 생소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얘네 헤드랑 테일은 각각 노드죠. 헤드랑 테일은 각각 노드인데 이런 얘들을 이제 제가 각각이 노드니까 이제 노드 클래스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에스크립트를 왜 같이 적었냐면은 동적 할당을 해서 U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에스크립트에 같이 적은 거고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시 노드 클래스고 노드는 데이터 포인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리스트 얘는 헤드 가지고 테일 가지고 사이즈도 가지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는 마찬가지로 헤드는 널로 초기화해주고 테일은 널로 초기화해줬어요. 이건 나중에 밑에서 생성하면서 뉴로 할당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초기화를 하고 싶은 거니까 값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널로 값을 이렇게 대입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사이즈는 당연히 0이겠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소멸자는 이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건 대충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메인에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면서 값들을 삽입하고 값들을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값들을 삽입을 하는데 이 삽입을 하는 과정에서 뉴로 생성됐는데 이제 얘를 딜리트를 함으로써 동적 할당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뉴를 어디서 했는데 싶을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 각각의 함수들을 여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다시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선언 후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선언과 함께 정의하는 방법.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쓰는 방법은 먼저 선언하고 여기다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쓰냐? 코드가 엄청 길어지면은 한 클래스 안에서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언 후에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사실상 이소리랑 똑같아요. 여기 안에 그냥 클래스를 하고 여기 안에 값들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뉴를 했으니까 이 클래스 안에서 뉴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코드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딱 보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구나. 그래?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가독성 있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딜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클래스 안에서 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insert 함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insert가 뭐였죠? 일단 특정 노드를 삽입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노드를 특정 위치 삽입하는 오퍼레이션이다. 노드를 삽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케이스가 크게 있다. 그 세 가지 케이스가 무엇이냐? 리스트의 처음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 그리고 리스트 중간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 리스트 끝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처음 위치에 노드를 삽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겠죠? 리스트가 처음에 저희가 처음에 노드가 없죠. 처음에 노드가 없으니까 헤드 노드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위치 헤드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함수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게요. 메인 함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커맨드의 입력을 받네요. 그 다음에 넘버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클래스를 동적 할당으로 생성을 했어요. 리스트 클래스를 동적 할당 생성했으면은 일단은 본능적으로 코드를 쓸 때 뉴를 이제 했으니까 동적 할당 해제를 같이 코드를 해주셔야 돼요. 작성을. 그래야 나중에 이제 다 구현하고 나가지고 이제 안 까먹습니다. 리턴 바로 위에다가 딜리트를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 while 함수에 들어왔어요. please enter command. 자, insert, find, delete, print, quit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전체적인 실행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insert 삽입이 있네요. 삽입, insert 1 삽입을 한다. 그래? 이제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 프린트로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를 하니까 자 방금 삽입한 1이 들어가 있고 이 리스트, 그 링크드 리스트 체인 구조에 1만 들어가 있죠, 지금. 헤드에 1만 들어가 있고 헤드 다음은 없는 상태예요. 딱 이게 하나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총 노드의 개수가 1개다라는 의무고요. 그리고 insert 2를 해도 2를 해도 되지만 3으로 해볼게요. 프린트 했어요. 1 다음에 3이 있네? 총 노드의 개수는 2개가 됐다.
그리고 딜리트를 해볼게요. 딜리트를 3 하면은 프린트하면 3이 없어지고 이제 얘만 남았네요. 계속 하나 더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인서트 4하고 인서트 8 하면은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ind 4를 찾고 싶어요. 4를 하면은 found index 2 find를 4를 찾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 인덱스에 있다 이렇게 출력해줬고 그래서 insert, find, delete, print 보여드렸고 이제 quit는 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데 이제 insert 다시 볼게요. 먼저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여기다가 커맨드를 입력을 받습니다. 커맨드를 입력을 받는데 커맨드가 insert면은 여기 안에 들어올 거예요. 커맨드가 insert죠. 스페이스바를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um, 인트형 변수의 num에다가 숫자를 넣어줍니다. 3을 넣어줬어요. 넣어주면은 여기 value list에 insert num이 되겠죠. 그럼 value list에 insert라는 함수가 있어요. value list에 여기에 리스트에 insert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 value에 3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현재 노드가 삽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게 삽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처음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거니까 헤드가 널이요. 지금 아직 노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if문에 걸리겠죠. 헤드가 널이기 때문에. 왜 널이냐? 저희가 여기서 널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널인 상태예요. 널인 상태고 이제 이 상태에서 테일이랑 헤드는 뉴노드를 넣어준다. 뉴노드가 뭐냐? 자, 여기서 볼게요. 노드 스크립트 컬 노드는 헤드. 현재 노드는 이제 헤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헤드가 생성이 안 됐죠. 일단 좀 지켜보세요. 그래서 노드, 뉴노드는 뉴노드다. 자, 이 변수명이에요.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데 동적 활동으로 만들었어요. 자, 노드 스크립트 쓴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뉴노드를 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동적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뉴노드를 하고 뉴노드의 set value 가시면은 이 노드 구조 어떻게 돼 있었죠? getter setter가 있는데 set value 이 값 3이라는 값을 이 노드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 3이라는 값을 이 노드 데이터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노드가 생성이 됐는데 어떻게 생성이 됐을까요? 3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제 노드가 만들어졌겠죠. 뉴를 했으니까 3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됐을 때 노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방금 그림 보셨다시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널이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일은 헤드는 뉴노드. 자, 헤드가 처음 노드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노드니까 이제 헤드에다가 뉴노드를 집어넣죠. 근데 노드가 딱 하나만 생겼어요. 그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일이랑 헤드를 둘 다 뉴노드, 테일도 뉴노드, 헤드도 뉴노드 각각 다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하나 들어갔죠. 노드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 사이즈를 하나 올려줍니다. 리스트에 사이즈가 하나 올라갔어요. 0에서 1로 올라갔으니까 현재 리스트의 크기는 1이 되고 3이라는 이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 하나만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태를 보면은 이 3이라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있는 이런 헤드가 하나 생성됐죠. 딱 이렇게 사이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딱 이 상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하면은 네, 여기서 한 개가 나왔네요. 3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됐죠. 3이 들어가 있고 총 크기가 1, 이게 디스사이즈 1을 올려줬으니까 1이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 됐죠. 여기 보자. 첫 번째 경우가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리스트 중간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제가 코드를 작성해볼게요. insert 5, insert 7 이거 잘못했네요. 다시 insert 1, insert 2, insert 3, insert 4 프린트를 하고 1, 2, 3, 4 아직까지는 제가 중간 삽입 로직이 여기에요. 사이즈가 5일 때 중간 삽입을 진행하거든요. insert 5 사이즈가 5가 됐어요. 5가 됐고 1, 2, 3, 4, 5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게 들어오는데 사이즈가 5니까
아직 여기 디스플러스 사이즈 6으로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기다 입력을 해도 5인 상태죠. 이게 완벽하게 다 로직이 동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6을 하면은 밸류에 6이 들어왔어요. 근데 헤드가 이미 존재하죠. 왜냐? 헤드가 1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if문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else문으로 들어와요. 헤드가 있는 경우 있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재 6이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현재 5가 맞죠? 5가 맞아요. 아직 6이 삽입이 안 됐으니까 사이즈가 6으로 안 올라갔어요. 사이즈가 5기 때문에 이제 이건 제가 임의로 중간 삽입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건데 임시 인덱스가 0이라고 하고 이제 템프가 3이 되면은 빠져나가게. 처음에 컬러드가 헤드예요. 현재 노드, 커런트 노드거든요. 현재 노드의 위치를 1인 상황이죠. 딱 여기 처음에 왔었을 때, 여기, 인서트 6을 했었을 때, 인서트 6이 들어오고, 이게 첫 번째 코드가 실행되면은, 현재 노드의 위치는 헤드, 그러니까 1이라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컬러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뉴노드, 셋밸류 하면은 6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 if문 걸러지고 else에 들어왔을 때 사이즈가 5고 그래서 여기 템프가 0이고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템프가 3이 되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컬러드는 getNext라고 했어요. 이 getter. 자, 이게 무엇이냐? 컬러드 현재 노드가 헤드죠. 헤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헤드. 템프가 0일 때 헤드가 맞는데 컬러드에 getNext를 해요. getNext가 뭐였죠? getNext의 반환형이 노드의 스크립트네요. return, this, next.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했습니다.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위에서 다음 노드를 이제 뱉어내는 거예요. 다음 노드를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노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헤드의 다음, 얘가 1이 헤드였고 헤드의 다음인 2가 됐네요. 2가 됐어요. 2가 되고 템포가 1이 됐어요. 오케이. 템포가 1이 됐고 다시 왔어요. 컬러드의 getNext 3이 왔어요. 템포가 2가 되겠죠? 다시 왔어요.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 이동했을 때 이게 58번째 코드가 다시 끝났을 때 4의 위치에 있는 거고 템프 뿔뿔 하면은 3이 됐어요. 3이 되면은 이제 여기 Y문에 걸려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4 있는 위치요. 현재 노드, 컬러드는 4, 뉴노드는 아직 삽입은 안 됐어요. 1, 2, 3, 4, 5가 있는데 이게 테일이죠. 4 있는 위치, 현재 이 4 있는 위치에서 뉴노드, 이 6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의 다음 setNext 노드를 넘겨줬어요. 이게 매개 변수 보면은 노드, 넥스트 노드. 자, 이게 노드 넘겨준 거죠. 노드 넘겨서 다음은 이 넥스트 노드로 한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세터로 다시 보겠습니다. 뉴노드에 새로 생성된 데이터 6을 가지고 있는 이 노드의 다음은 이제 현재 노드의 다음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현재 노드, 컬러드 4가 있었죠. 아직 노드가 삽입 안 되는 상태니까 여기 4의 다음은 5겠죠. 다음 노드는 5입니다. 예, 컬러드의 getNext가 그러니까 5라는 거죠. 그래서 뉴노드, 이 새로 생긴 6의 다음 노드를 5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는 6이라 작성했는데 이게 100이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 이게 6인데 새로운 노드가 그리고 잠시만요. 네. 새로운 노드가 새로운 노드가 이 뉴노드라고 써놨죠. 6이 100이 아니라 6이 이제 이 다음 setNext 얘의 다음 포인터를 컬러드 현재 노드 4에 이제 다음 노드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다시 입력해 드릴게요. 똑같이 이해하기 쉽게 인서트 1, 인서트 2, 인서트 3, 인서트 4, 인서트 5 한 다음에 1, 2, 3도 들어갔고 인서트 100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그림과 상황이 똑같죠? 인서트 100을 했어요.
그럼 이제 중간 삽입이 되겠죠? 방금 제가 도는 로직 보여드렸다시피 있을 때 100이 됐습니다. 자, 이 코드 다시 볼게요.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뉴노드, 제가 방금 100을 삽입했죠. 100인데 이 100의 다음 노드는, 다음 이 포인터 노드는 가리키고 싶은 거는 컬러드, 현재 노드 4의 getNext 다음 노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이 5를 가리키게 하는 거죠. 현재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컬러드의 setNext는 뉴노드예요. 이게 중간 삽입이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1, 2, 3, 4, 105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4는 이제 100은 5랑 연결이 됐는데 4는 100이랑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컬러드의 setNext는 뉴노드. 자, 컬러드의 setNext, 이 포인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setNext에 다시 다른 걸 바꾸는 거죠. 이게 이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게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1, 2, 3, 4, 100,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1, 2, 3, 4, 105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이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중간 삽입이 됐기 때문에 총 6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순서를 적어드렸어요. 순서를 적어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하면 어떻게 돼요?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인설트 1, 인설트 2, 인설트 3, 인설트 4, 인설트 5 한 다음에 여기까지 똑같죠? 인설트 100을 하면은 프린트를 했어요. 이거 오류가 나네요? 갑자기 무한대로 생겨요. 무한대로 생기네요? 이게 왜 그러냐? 이 그림이랑 다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왜 이 오류가 날까요? 이 순서를 바꿨는데. 자, 여기서 컬러드에 setNext를 뉴노드를 해요. 자, 컬러드에 setNext를 뉴노드를 먼저 했어요. 이를 먼저 가리키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포인트를 안 가리키게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얘도 지금은 아직 안 가리켰죠? 이렇게 가리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뉴노드 얘 100에 setNext 다음을 얘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가리킬 방법이 있나요? 원래는 컬러드를 통해서 컬러드에 getNext를 해서 얘를 받아와서 얘가 설정을 해준 건데 이 다음 값으로 얘가 먼저 가리키던 거를 취소해버리고 얘를 먼저 가리켜버리니까 얘 다음 노드는 100이에요. 100이니까 사실상 자기 자신이 계속 넣는 거예요. 그쵸? 뉴노드가 100인데 컬러드의 getNext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넣은 거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프린트를 했을 때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컬러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거를 먼저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이거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실 테지만 코드 작성하시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네, 먼저 노드를 생성했었을 때 이제 이 새로 중간 삽입할 노드의 다음은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때 setNext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컬러드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해야 된다. 이래야 중간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삽입을 다 했으니까 사이즈를 올려줍니다. 뿔뿔. 오케이. 여기까지 중간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끝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 그냥 뒤에 계속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1 생성, 2 생성, 3 생성, 4 생성, 100 생성, 5 생성. 뒤에 계속 쭉 생성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처음에 이 경우가 첫 번째 헤드가 없었을 때 처음 생성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인설트 2를 했어요. 이건 중간 삽입이 아니겠죠? 그냥 뒤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뒤에 테일을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1, 2, 그 다음에 3을 하면은 뒤에 3이 계속 붙죠? 꼬리에 계속 붙는 거예요. 꼬리에 계속 붙으니까 이 마지막 경우 리스트 끝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거니까 계속 삽입이 되는 거겠죠. 이 구조 그대로 실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고, 1, 2, 3, 4, 105, 1, 2, 3, 4, 105 하면은
1, 2, 3, 4, 105. 근데 이거 제가 중간 삽입 로직을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끝에 계속 삽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코드를, 중간 삽입 코드를 지우면은 끝에 그냥 1, 2, 3, 4, 5만 계속 1, 2, 3, 4, 이 그림처럼 1, 2, 3, 4, 105 이렇게 계속 생길 거예요. 뒤에 끝에 계속 붙이는 구조. 그래서 끝에 붙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먼저, 여기서 이 경우로 볼게요. 1만 삽입이 됐고, 이제 제가 인서트 2를 할게요. 2를 하면은 여기에 인서트가 들어가고, num이 2가 되고, 2라는 값을 넘겨받고, 인서트를 이동해서 여기 리스트에 와서 처음에 컬러드는 헤드, 컬러드는 현재 노드는 1이겠죠? 볼게요. 먼저 프린트부터. 현재 노드는 1인데, 아직 이거 삽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노드는 1인데, 이제 2라는 값을 가진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해요. 이렇게 두 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드가 널이 아니죠. 헤드가 지금 1이 있어요. 헤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else문으로 오고, 근데 현재 사이즈가 5가 아니네요? 지금 현재 사이즈는 1이겠네요? 그래서 중간 삽입이 아니겠네요? 그럼 if만 안 걸리고 이제 else로 왔어요. else로 왔는데, 이제 테일, 제가 처음에 설정을 해뒀을 거예요. 테일이랑 헤드를 동시에 뉴노드라고 처음에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끝에 삽입을 하기 위해서. 테일의 setNext는 뉴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일, 현재 1이 헤드이자 테일인데, 이제 이 현재 테일의 다음에 setNext 뉴노드, 이 2라는 값을 가진 노드를 다음 노드로 가리킴으로써 이제 다음 노드랑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테일이 무슨 뜻이었어요? 리스트. 이 그림에서 처음 노드를 헤드, 끝에 노드를 테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끝에 노드가 생긴 거네요, 새로. 이게 여기가 원래 헤드이자 테일이었는데 새로 노드가 생겼어요, 뒤에. 그럼 끝에 노드가 새로 하나 생긴 거니까 테일이 바뀌어야겠죠. 테일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딱 이 부분이 테일 getNext 딱 이 부분이 현재 테일 1이죠. 현재 테일의 getNext는 2입니다. 이렇게 테일은 테일의 getNext를 함으로써 테일의 getNext 이거를 새로운 테일로 하자. 새로운 테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꼭 하셔야 테일이 계속 뒤로 감으로써 뒤에 계속 생성을 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 삽입을 했으므로 사이즈를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인서트 과정을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 인서트 이 4개의 오퍼레이션 중에서 딜리트가 가장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가 두 번째로 어려워요. 근데 이제 find랑 print는 쉬우니까 일단 find랑 print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인서트 설명이 되었고요. find는 특정 데이터를 가진 노드를 찾는 오퍼레이션이다. 현재 노드인 컬러드의 위치를 헤드로 처음부터 설정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특정 데이터를 찾고 싶은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 커런트 노드를 맨 처음에 헤드는 이렇게 헤드는 거고, 이 처음에 인덱스를 지역 변수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한 겁니다. 임의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음 노드가 없을 때까지 while문으로 노드 이동. 이게 뭔 말이냐? 한마디로 테일까지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테일까지. 맨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동을 한다. 이 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동을 해서 끝까지 찾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거고, 이동을 하되 조건문으로 해당 가까이 1차하면 출력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찾되 만약에 그 값을 찾게 되면은 찾은 거니까 find 된 거니까 출력을 하고 이제 멈춰야겠죠. 자, 이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insert 32 insert 45 insert 19 했어요.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 삽입을 이렇게 했는데 45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어. find 45 하면은 found index 2가 되죠. 이대로 다시 봐볼게요. 자, 제가 find 45를 했습니다. 자, please enter command 한 다음에 커맨드에 find가 들어갔네요. if는 안 들어가고 else if 여기 들어가겠네요. find에 들어와서
넘버 45가 들어갔어요. 45가 되고 이 find 45가 돼서 이 리스트에 find 함수로 가서 45 값이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덱스는 여기 이렇게 인덱스 출력하려고 제가 지역 변수로 설정을 한 거고요. 자, 처음 노드, 맨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노드, 현재 노드의 위치를 처음으로 설정을 합니다. 처음으로 설정을 했고, 이게 무엇이냐, while문의 조건이 컬러드가 널이 아닐 때 라는 거는 현재 노드가 있을 때까지만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노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테일은 현재 노드까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테일 다음, 끝에 노드의 다음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다. 이 조건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2번까지 내용이고요. 이동하되 조건문으로 해당 값과 일치하며 출력, 노드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조건문이 있네요. 컬러드의 getValue, get터로 이제 값을 가져오는데 제가 여기 45라는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이 value 45, 여기 딱 45가 들어있죠. 현재 노드의 getValue를 했을 때 일치하면은 인덱스를 찾았다라고 할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죠. 처음에 컬러드는 헤드. 자, 컬러드는 헤드. 현재 32네요. 32인데 여기 이 부분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들어왔는데 45랑 32랑 같나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안 걸리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컬러드의 getNext. 현재 노드는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로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를 새로운 컬러드로 설정을 한다. 45가 됐네요. 근데 이 45는 널 값이 아니죠. 널 값이 아니니까 여기 왔어요. 여기 다시 while문 밖으로 안 튕겨져 나가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if 컬러드의 getValue, 현재 컬러드가 45인데 getValue가 45예요. 45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45, 이 45랑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덱스가 저희가 원래 1이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여기 32에서 45로 넘어갈 때 인덱스가 풀뿔이 됐죠. 그래서 인덱스가 2가 됐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 found 인덱스가 2가 되는 겁니다. find 개념은 find 오퍼레이션은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볼게요. 프린트는 노드가 가진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프린트를 했네요. 그러니까 노드가 현재 리스트, 여기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에 다 값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 값들을 순서대로 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는 오퍼레이션이고, find와 로직이 비슷함. 헤드부터 테일까지 출력하는 로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보시면 컬러드 현재 위치를 처음에 헤드로 하고요. find도 프린트도 처음에 위치를 헤드로 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while문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거 예제 그대로 사용할게요. 32, 45, 19를 인설트를 순서대로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하면은 컬러드가 헤드가 되죠. 컬러드가 32예요. 근데 컬러드가 현재 30이라는 값도 가지고 있고 뉴로 동적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요. cout, get터로 컬러드 현재 노드의 데이터 값을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하니까 미리 출력하면은 32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드는 컬러드의 getNext, 현재 노드는 다음 노드로 이제 다시 컬러드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5 위치로 왔고, 컬러드가 널이 아니네요. 값도 있고 뉴로 동적 할당이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cout 했을 때 45가 이제 이렇게 찍혔고, 그 다음에 또다시 컬러드 마찬가지로 했었을 때 널이 아니니까 19가 출력이 되고, 19가 출력이 됐는데 컬러드에 getNext를 했어요. 19 다음이 있나요? 19가 테일인데 이 다음 노드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즈 출력을 해요. number of nodes in the list, 현재 리스트에 있는 노드의 개수는 모두 3개입니다. 라고 출력이 된 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그 예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트인데 딜리트가 아마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딜리트가 아마 가장 헷갈리실 건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당부해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코드를 직접 짜보셔야 돼요. 직접 짜보시고 분명히 이제 이걸 보고 짜시게 될 건데 이 몇 번 연습을 해서 코드가 대충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제 거 보시지 말고 처음부터 한번 짜보세요. 코드를 짜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디버깅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자기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깨닫게 될 거거든요.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딜리트 보겠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가진 노드를 삭제하는 오퍼레이션. 노드도 이 세 가지 케이스, 노드 삭제하는 케이스도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 팁은 잠시 무시하시고 세 가지 경우 헤드를 제거하는 경우 제가 직접 그린 건데 헤드를 제거하는 경우 헤드와 테일을 제외한 중간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테일을 제거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거 약간 뭔가 구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설트도 보시면 처음 위치 헤드, 중간 위치, 테일, 삽입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첫 번째 헤드를 제거하는 경우 현재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같이 볼까요? 보면은 실행해서 이 그림이랑 똑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인설트 1, 인설트 2, 인설트 3, 4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딜리트로 오겠죠? 딜리트 그 다음에 저 예를 들어서 헤드를 삭제하는 거니까 헤드인 1을 이렇게 합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1로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딜리트를 한다는 것도 특정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노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야겠죠. 삭제할 노드를. 네, 그 다음에 프리브 노드. 이거는 프리비어스 이전 노드라는 건데 이건 이 프리브 노드에 이걸 왜 사용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노드의 델로드라고 했습니다. 이 노드는요. 네, 이거는 델리트 노드라는 뜻인데 이 삭제할 노드를 이제 임시 변수예요. 변수 느낌인데 이거는 새로 뉴를 하지 않고 변수 느낌으로 사용할 거라서 얘네들은 변수 느낌이에요. 변수를 사용할 거고 설명 들어갈게요. 이 while문 이거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특정 값을 갖는 노드를 찾는 과정이죠. 이것도 봐볼게요. 딜리트를 제가 1을 했죠. 자, 처음에 컬러드가 헤드니까 1이에요. 컬러드가 1인 상태로 들어왔네요. 근데 제가 밸류 값으로 1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컬러드의 겟밸류인 1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작성한 1 같죠? 그래서 브레이크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와서 if 문을 만났어요. if 컬러드 현재 1이었죠. 1은 헤드랑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기 때문에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헤드를 삭제하는 경우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if 문을 볼게요. if head get next는 널일 때 리스트에 헤드만 존재하는 경우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nsert 1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delete 1을 합니다. 프린트로 보여드리고 delete를 1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가 들어왔겠죠? 왜냐면은 인설트는 하나만 했기 때문에 헤드의 겟넥스트가 널인 상황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지금. 근데 델로드 삭제할 노드가 이제 헤드니까 이게 변수예요. 변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델로드를 이제 헤드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델로드를 헤드라고 설정을 할 건데 이거 직접 이렇게 딜리트 헤드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델로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둘이 지금 메모리 주소가 똑같아요. 왜냐? 헤드를 이제 델로드라는 변수를 또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메모리도 똑같고 그래서 딜리트 헤드를 해도 상관없지만
딜리트 델로드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딜리트 델로드를 하면은 여기 다른 이렇게 삭제 케이스에서는 헤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딜로드를 임시 변수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딜로드로 이렇게 통일하는 게 훨씬 헷갈리지 않고 편하실 겁니다. 딜리트 노드를 삭제한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헤드의 겟넥스트가 널이기 때문에 헤드를 삭제할 것이고 지금 델로드를 헤드로 하고 딜리트 델로드 헤드를 삭제하는 거죠. 헤드를 딜리트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TV라고 적어놨죠. 여기서 제가 프린트를 하면은 딜리트까지 했는데 이상한 3A 값이 출력이 돼요. 딜리트까지 했는데 출력이 되네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TV라고 적어둔 건데 여기서 볼게요. 헤드를 제거하는 경우 헤드를 딜리트한 이후에 헤드는 널로 3A 값을 방지한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 건데 처음에 헤드를 참조하잖아요. 근데 헤드를 딜리트를 했는데 이제 그 변수 껍데기 값, 3A 값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는 널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실행을 했을 때 insert 1, print, delete 1, print 하면은 오류가 안 나죠. 노드가 삭제되고 현재 리스트에 있는 노드가 아무도 없다, 0개이다 라고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이즈는 마이너스를 줄인 거예요. 왜냐면은 딜리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이즈를 줄여야겠죠. 리스트에 있는 사이즈를. 그리고 여기서 디스의 의미는 다시 복귀드리자면은 이 클래스에 있는 사이즈라는 변수, 이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의 이 사이즈를 마이너스 후위 연산자로 감소를 시킨 겁니다. 디스니까. 네, 그래서 헤드를 삭제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헤드를 삭제하는 경우가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두 가지가 갈라지네요. 왜냐, 방금은 처음에 헤드 하나만 있었잖아요, 리스트에.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쉬웠는데 이제 다른 경우로 이렇게 인설트 1, 인설트 2, 인설트 3 이렇게 했는데 헤드는 여전히 1이죠. 근데 여기서 딜리트 1을 해요. 근데 이 똑같은 로직으로 안 돌아가요. 왜냐? 딜리트 1을 하면은 프린트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 프린트 했을 때 헤드가 여기서 뭐예요? 1이 아니라 2죠. 헤드가 1에서 2로 바뀌었죠. 즉, 삭제할 노드가 리스트의 헤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된다면 딜리트를 했을 때 새로운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노드가 생겨야겠죠.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딜로드는 헤드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 보여드리면은 네, insert 1, insert 2 다시 insert 1, insert 2, insert 3, insert 4까지 했습니다. 4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네, 지금 해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 리스트에 헤드 이외에 다른 노드가 존재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헤드를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1을 찾았으니까 브레이크 바로 되고 헤드 현재 노드가 헤드가 맞죠. 헤드 삭제하는 경우가 맞으니까 일로 왔어요. 근데 리스트에 헤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겟넥스트, 헤드의 겟넥스트가 2예요. 다음이 2니까 널이 아니네요. 그럼 이거 무시되고 else로 들어오겠죠. 리스트 헤드 외에 다른 노드들도 존재하는 경우 델로드 삭제할 노드가 헤드가 되겠네요. 헤드가 되고 그 다음에 삭제하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설트 할 때 보여드렸는데 삭제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은 겟넥스를 못 찾아요. 미아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헤드가 이제 1이 아니라 2가 되어야겠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네, 이렇게 1-1, 컬러드는 헤드이자 컬러드 이렇게 제가 써놨죠, 컬러드 헤드.
그리고 얘 2는 헤드의 getNext겠죠. 오케이. 그리고 딱 여기 컬러드가 1인데 델로드로 설정을 했어요. 여기 델로드 써있죠. 델로드고 그 다음 헤드는 헤드의 getNext. 헤드는 원래 헤드였는데 헤드는 getNext. 새로운 헤드 얘가 됐네요. 지금 얘가 헤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델로드니까 그 다음에 델리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델리트를 하면은 얘가 1이 사라지고 사이즈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아까 전에 그 인서트 할 때 예시처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델로드 헤드로 설정을 해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서 델로드를 바로 삭제해버렸어요.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바로 삭제해버리면 헤드는 헤드의 getNext예요. 지금 헤드가 이 상태인데 getNext를 못하죠. 왜냐? 헤드를 지금 델리트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노드를 못 찾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이 오퍼레이션이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가 되었으니까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써있는데 이것부터 볼게요. 테일을 제거하는 경우 라고 했어요. 이게 뭔 예시냐 인설트 1 그림 어떻게 나와있죠? 1, 2, 3, 4네요 이거도 인설트 2, 인설트 3 다시 하겠습니다. 1, 2, 3, 4 여기까지 했는데 이 상황에서 테일, 꼬리 여기서 테일이 뭐죠? 4죠 4 여기서 딜리트 4 이걸 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경우 꼬리 제거는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프리브 노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전 노드를 사용해야 돼요. 자 이것도 제가 방금 여기서 헤드를 삭제하는 경우 임시로 인설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임시로 이제 컬러들을 설정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프리브 노드를 설정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제가 4를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while문 계속 돌아가지고 4를 찾겠죠? 4일 때 빠져나왔어요. 근데 헤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네요. 현재 노드가 4를 가지고 있는 노드예요. 그래서 이 품은 안 들어오고 근데 현재 4 노드가 테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else 이 품문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볼 거예요. 테일이 4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델로드는 테일, 똑같은 델로드 이게 변수 이름을 새로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델로드는 테일로 하고 그 다음에 테일은 프리브 노드로 설정해 줄 거예요. 테일은 프리브 노드 그 다음에 이제 델리트 델로드 이걸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삭제를 하고 왜냐면은 테일을 삭제하니까 새로운 노드를 이제 프리브 노드 이전 노드를 하는 건데 이 프리브 노드 설정한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다시 while문에서 4가 다시 과정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1이었죠. 1이었는데 틀렸죠. 저는 4인데 틀리니까 프리브 노드가 컬러드 현재 노드 1이 있는 거예요. 컬러드가 현재 1, 프리브도 1, 현재 1, 1인데 컬러드 getNext예요. 그럼 여기 이 구도가 끝났을 때 프리브 노드는 1이고 1을 가지고 있고 컬러드는 2를 가지고 있겠네요. 이가 프리브, 이가 컬러드. 그럼 다시 반복. 컬러드가 널이 아니죠. 근데 현재 컬러드가 밸류 값이 2를 가지고 있는데 밸류 값이 4를 찾아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프리브 노드는 현재 노드가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브 노드는 2의 값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되고 다시 컬러드의 getNext를 했을 때 이제 컬러드는 3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끝났을 때 프리브 노드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컬러드는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컬러드가 이제 4예요. 4로 오면은 값이 같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겠죠. 브레이크가 되고 이제 프리브는 컬러드로 이렇게 제가 3을 빼먹었네요. 3일 때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이제 프리브 노드가 3이 됐어요.
3이 되고 컬러드도 3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끝났을 때는 프리브가 3, 이제 컬러드가 4인 경우예요. 그리고 한 번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걸리겠죠. 4니까. 그리고 이제 걸렸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요. 그럼 이제 현재 이 3-1을 이 그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프리브 노드 3, 그 다음에 컬러드, 이 델노드이자 테일이자 컬러드가 되는 건데, 컬러드도 되긴 해요. 이 4, 컬러드가 4인 경우에요, 지금. 됐어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왔을 때, 델로드, 삭제할 노드, 테일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델로드라는 변수에 테일을 넣어주고, 테일은 프리브 노드를 한다. 왜 테일을 프리브 노드를 할까요? 이렇게 3-2처럼. 왜냐? 지금 현재 이 4를 삭제를 해버리면 새로운 테일이 필요하겠죠? 헤드가 삭제됐을 때 저희가 얘를 두 번째를 이제 새로운 헤드 노드로 설정했던 것처럼 테일도 삭제를 하면은 그 테일의 바로 이전 노드가 새로운 테일, 새로운 꼬리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여기 끊어버렸으니까. 그 과정이에요. 자, 델노드는 테일 하고 딜리트 델노드를 했어요. 네. 테일은 프리비어스 노드, 새로운 테일은 프리비어스 노드, 이 이전 노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프리비어스 노드를 사용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얘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얘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테일로 테일의 프리비어스 노드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3-2, 여기가 끝났을 때 3-2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 델로드 저희가 변수 처음에 설정을 해줬죠. 이게 델로드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되는 거고, 제가 팁 2라고 써놨죠. 팁 2가 뭐냐, 테일을 제거하는 경우 새로 테일로 지정한 노드, 저희가 새로 테일을 지정을 얘로 해줬죠. 얘 새로 지정한 테일, 새로 테일로 지정한 노드 3의 다음 노드는 널로 만들어줌으로써 쓰레기값 출력을 방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했었을 때는 딜리터 잘 됐죠. 제가 그럼 이거를 안 해볼게요. 안 하고 1, 2, 3, 4 프린트 한 다음에 딜리트 4를 하면요.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쓰레기 값이 발생을 하죠. 방금 헤드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딜리트를 해도 이제 이 변수의 껍데기, 쓰레기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테일, 새로 만들어준 테일이 있죠. 여기. 새로 생성한 테일의 이 끝에 얘 넥스트는 없잖아요. 널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제가 널로 만들어주는 이유,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죠. 기억하시라고. 마지막 노드의 포인트는 널이어야 한다. 여기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유를 알겠죠. 널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 쓰레기값 방지를 위해.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만약에 학교 과제를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널로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교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딜리트 안 됐다 하고 바로 점수 깝니다.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팁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중간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를 봐야겠죠. 다시 실행을 해서 1, 2, 3, 4가 됐고, 이제 여기서 딜리트 3을 하네요. 중간 노드죠. 헤드와 테일을 제외하면 다 중간 노드라고 불러요. 중간 노드. 딜리트 3 중간 노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잘 됐겠죠. 1, 2, 4 나오고 개수 3개. 자, 이거 봐볼게요. 헤드와 테일을 중간, 딜리트 3을 한다. 와가지고 현재 이 구조인데 컬러드는 헤드, 현재 노드는 컬러드는 헤드 만들어주고, 프리비어스는 널, 델로드는 널.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나왔을 때 제가 3이라는 값을 찾았을 때 프리비어스 노드가 2인 상황이죠. 프리비어스 노드가 2이고 컬러드가 3이에요. 저희가 여기 빠져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방금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방금 제가 여기서 테일을 제거하는 경우 하면서 하나하나 다 봐드렸는데 그거 다시 둘러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래서 프리비어스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은 2가 되고 여기를 브레이크로 빠져나왔을 때, 그 다음에 컬러드가 가지고 있는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2-1까지. 그래서
컬러드 현재 노드가 3이기 때문에 헤드가 아니죠. 이 부분이 안 들어가고 else if 컬러드가 테일은 4인데 3이랑 4는 다르죠. 가지고 있는 값들이. 그래서 이제 else로 옵니다. else로 와서 드디어 이제 중간값을 제거하는 경우를 보게 될 건데 델로드, 이 삭제할 로드를 컬러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제가 써놨죠. 델로드라는 변수에 이제 컬러드를 넣었다 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프리비어스 노드가 있어요. 자, 중간 노드를 삭제한다는 건 3만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링크드 리스트니까 노드를 삭제했을 때 그 그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끊어지면 안 되겠죠. 만약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냥 삭제해버려요. 그러면 링크가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한 덩이, 두 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링크가 아니죠? 연결 안 돼 있죠?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델로드는 컬러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프리비어스 노드에 다음 노드 제가 방금 두 덩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두 덩이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비어스 노드의 setNext 다음 노드는 컬러드의 getNext 다음 노드다 라는 거니까 프리비어스의 다음은 컬러드의 다음 이렇게 네.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바로 다음을 셋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끝났을 때, 이 코드까지 끝났을 때 이 상황이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두 덩이였는데 프리비어스 노드의 다음은 컬러드의 getNext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 컬러드고 이 컬러드 getNext죠. 를 가리키게 했어요. 그럼 이게 현재 컬러드이자 델로드예요. 컬러드이자 델로드인데 이렇게 체인이 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딜리트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 프리비어스 노드가 이 컬러드의 getNext를 참조를 못하겠죠. 왜냐? 델로드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둘이 이제 완전히 못 찾는 미야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관계 유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거했으니까 사이즈를 또 줄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경우를 한번 봤고 이제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circular linked list, 원형 linked list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테일이 헤드를 가리킨다. 여기 그림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테일이 헤드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마지막 노드, 즉 테일이 내 포인터가 처음 노드 헤드를 가리킨다. 근데 여기 써있네요. 테일이 헤드를 가리키는 구조. 그렇게 하면은 헤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테일 노드가 헤드를 가리키기 때문에 다시 일로 오겠죠. 그 다음에 헤드 다시 또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또 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원형으로 계속 돈다. 그래서 circular linked list, 원형 linked list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ubly linked list, 이중 linked list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 작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2차원 링크드 리스트 하면 안 되고 이중 링크드 리스트가 맞습니다. 여기서 5개념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2D 링크드 리스트라고 불러요. 이게 2차원 링크드 리스트예요. 제가 5개념 처음에 설명드린 게 죄송하고요. 그래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 이게 원래 저희가 이 구조가 이렇게 노드 방향이 한쪽 이렇게 다음 방향으로만 갔잖아요. 넥스트. 근데 여기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이중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는 이전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구조였어요. 처음에 원래 저희가 맞죠? 이전 노드가 다음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는 구조였죠. 이전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중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 노드 또한 이전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어떤 노드로든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상황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현재 이 노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드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야 원형 링크드 리스트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 그 처음 예시로 이걸로 제 현재 이 노드의 위치에 있는데 얘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서 헤드로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일로 못 가잖아요. 포인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브 포인터가 따로 있어서 만들어서 저희가 양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테일이 왔어요. 저희가 원래 그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의 경우 여기 있을 때 일로 못 갔잖아요. 이거 포인터가 없어서. 근데 지금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도 다시 이쪽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방금 넥스트는 방금 보셨죠? set next, get next로 만들었고 이게 프리브를 또 따로 만들어요. 프리브를 따로 만듭니다. 변수 이렇게 여기다가 노드에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getter, setter 만들고 리스트에서 좀 더 손을 봐야겠죠. 인서트 같은 것도 할 때 뭐 손을 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프리브 노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지역 변수입니다. 이 프리브 노드는 그냥 단순히 변수로 사용한 거예요. 이건 포인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얘는 이전 노드, 다음 노드로 이동하기 위해서 설정을 한 건데 얘는 그냥 이전 노드다. 이전 노드라는 걸 잠시 변수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는 이전 노드로 이동을 못했죠. 이동을 못하고 대신 그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고 싶은 분은 이제 구글링으로 이중 링크드 리스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전 노드다라는 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아까 변수명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서 헤드인데 컬러드 현재 노드 제가 말씀드렸죠? 컬러드인데 컬러드의 프리브는 이게 포인터가 있으니까 20 컬러드의 넥스트는 이게 포인터가 있으니까 55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게 이중 링크드 리스트 구조이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링크드 리스트는 첫 번째 노드는 헤드다. 마지막 노드는 테일이다. 헤드, 머리와 꼬리, 처음과 끝이다. 노드는 데이터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는 세 가지, 네, 여기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 얘 말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원형 링크드 리스트, 테일이 헤드를 가리키는 구조, 이중 링크드 리스트, 프리브 노드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자재로 전에 노드로도 갈 수 있고 다음 노드로도 갈 수 있는 구조. 그래서 2D 링크드 리스트는 그 2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관련된 과제는 이제 학기 중에 다루게 되실 거고 이거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시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류가 베리에이션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레이를 썼는데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굳이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레이는 그냥 몇 번 써서 익숙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죠? 처음에 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 프로그래머는 이제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될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잘하는 게 곧 역량이자 실력이에요. 한정된 자원, 이 메모리가 있죠. 이 메모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자의 실력이 갈립니다. 그 이유, 진짜 회사에 들어가서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를 해요. 그럼 용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확보를 하면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도 되겠죠. 메모리 새로 확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 절감도 좋고 이제 그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니까 메모리 접근하는 것도 적어질 거고 그래서 유지 보수에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뭐 시간 복잡도 그리고 뭐 공간 복잡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링크드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삽입과 삭제에 용이하고
이런 자원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 어레이보다 라는 겁니다. 네, 이 점도 설명드렸고, 링크드리스트 사용법, 노드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클래스, 클래스를 두 개 생성한다. 노드 클래스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게터 세터로 이제 프라이빗에 감춰져 있는 값들을 가져오고, 바꾸고요. 그다음 리스트에서는 이 체인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이 체인 구조. 이 노드, 이 조그만 놈이 이 노드 클래스고, 얘네 전체가 리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리스트 클래스에 이 함수 오퍼레이션이 있지? 왜냐? 제가 이 전체 구조에서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이 리스트 클래스 안에서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이런 다양한 노드를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넣고 빼고 찾고 출력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헤드, 테일, 이 전체 구조에서 헤드와 테일이 무엇인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에 딜리트 밸류 리스트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 리스트의 소멸자가 실행이 되겠네요. 실행이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뉴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노드들을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생성이 된 상태고 뉴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자원을 반환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단순히 딜리트만 하고 이 소멸자로 따로 이 노드들을 이제 딜리트 해주는 거예요. 이 딜리트는 이 리스트, 이거 뉴 한 거에 대한 것만 반환을 해주고, 사실 노드에 대한 거는 얘가 자동으로 다 반환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노드들에 대한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소멸자에서 노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드를 만든 것 다 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메모리를, 누수를 방지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딜리트하고 이동하고 딜리트하고 이동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네, 이렇게 리스트 소멸자로 노드들을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동적 메모리 할당 해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설트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처음 위치 삽입화를 하되, 이제 아예 헤드가 없었을 때 삽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겠죠. 중간 위치 삽입하는 경우, 끝 위치 삽입하는 경우, 케이스가 다 다르다. 코드가 있고, find 특정 데이터를 가진 노드를 찾는다. 되게 쉽죠? while문으로 그냥 if문 걸리면 바로 출력, 위치. print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출력. 똑같아요, 로직이 사실상. 출력해주고, 딜리트도 어렵죠? 딜리트가 제일 어려워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여기 팁 써놓은 거, 이거 구현 못해서 감점되거나 점수 못 받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스레이 값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헤드를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중간 노드 제거하는 경우, 이 그림 같이 보아서 이 코드랑 같이 보시면서 이 그림이랑 매칭을 해보세요. 그럼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코드를 보면은 딱 처음 코드를 봤을 때 그 딜리트 처음 코드를 보면 엄청나게 멘붕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다 똑같아 보이는데? 싶었는데 이거를 직접 뭐 아이패드나 공책 다 괜찮아요. 거기다가 본인이 이게 인설트 1을 했어요. 그럼 노드 하나 그리시고 이해하면 또 노드 그리시고 연결해서 그리고 딜리트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지 하나하나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중간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 프리비어스 노드 만들어서 컬러드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델로드를 딜리트한다. 테일은 그냥 테일을 삭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테일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컬러드이자 델로드를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 이중 링크드 리스트 다 설명드렸고, 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끝났는데 이게 자료 구조의 사실상 첫 걸음이에요. 왜냐, 제가 이제 다음 주차에서 이제 스택큐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설명드릴 건데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해하셔야 이 자료 구조를 이해하고 코드 작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지금 녹화해드린 거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계속 돌려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드는 개념을 아무리 봐도 코드 한 번 작성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토대로 코드를 작성하고 돌려보고 코드를 좀 수정해가면서 멘토 강병준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이거구나. 이거 위치랑 이렇게 바꾸면 왜 안 되겠구나. 이 딜리트랑 이 테일 위치를 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실습을 해도 이거는 구조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야 된다.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하나하나 손수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것도 저도 사실 공부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코드도 작성해서 여러 케이스들을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기 중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진득하게 공책이나 아이패드 준비하셔서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고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GitHub 디스커션에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제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3차 과제 네 3차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냈습니다. 3-1 한 개만 냈고요. 이 링크드 리스트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를 진득하게 코드를 작성하셔야 돼요. 진득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 추가 구현사항 메모리 누수 없어야 되고 인설트 경우의 수 제가 말씀드렸죠. 뭐 3가지가 있다. 그리고 딜리트 경우의 수 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중적으로 당연히 구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커밋 앤 푸시를 5회 이상 진행하고 풀 리퀘스트를 한다. 네. 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밋 앤 푸시 여러 번 함으로써 버전 관리를 하고 그래야 이제 리뷰 입장에서 코드가 어떻게 변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GitHub 쓰는 법도 익히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링크드 리스트 문제를 내는데 W 링크드 리스트 예시를 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미 1차원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는 제가 코드를 다 드렸죠.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그냥 1차원 문제를 드리면 되게 다친 생각을 갖게 될까봐 일부러 이중 링크드 리스트를 낸 거고요. 구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일단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방향 링크드 리스트를 짜서 연습을 하신 후에 크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게 프리브가 추가된 거거든요. 프리브를 이제 노드에 추가하셔서 이제 가리키게 하시면 됩니다. 가리키게 해서 이 커맨드들을 출력 포맷, 이렇게 네임, 커맨드 이름 뭐 이런 거 다 준수하셔야 되고요. 예시도 제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예시에 맞게 돌아가는 건지 다 확인하고 딜리트 예외 처리, 인설트 예외 처리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구현해 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한 문제만 냈고 풀 리퀘스트는 이제 2월 10일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10일 23시 59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링크드 리스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